얘기지. 이제 삼주를 택했던 이유는 이게 일본사를 문화사적으로 나누어도 이게 뭐 한 10번 이상은 해야 되는 이 얘기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하려면은 이 세 번을 굳이 나누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 1강에서 이 고대 시대 일본이 어떻게 형성됐고 한반도는 일본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일본은 뭐 우리한테 별로 영향을 못 받았다고 얘기하고 독자적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엄연히 역사적 그 일본의 서기라든지 이런 쪽이나 우리 역사에서 엄연히 다 있습니다. 유물로도 다 있고 한데도 그들은 우리를 외면하려고 하는 이 본질적인 모습이 있어가지고 오늘 거기에 따르는 거 미리 뭐 알고도 계시겠지만은 그런 걸 약간 그 테마별로 일러내는 거지 뭐 역사 편년체로 쭉 얘기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강의는 이 고대사라 가지고 더욱 재미가 없습니다. 이게 중세 정도의 일본은 격변기로 가고 사무라이 시대가 되고 뭐 그 유럽에서 문물이 들어오고 이러하면은 상당히 그 현실감도 있고 재밌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미가 없어가지고 약간 가공을 했습니다. 역사를 가공한 것이 아니고 이 얘기를 약간 재미있게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가공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전국시대, 사무라이 시대가 열리고 외국 문물을 받아오고 방금 같이 이러면서 임진왜란 같은 걸 일으키는데 우리는 임진왜란 그러면은 뭐만 생각이 납니까? 영화는 명랑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이순신 장군이 활약을 했던 거 생각나고 이런데 그때 그러면은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막연하게 중국을 치려고 하니까 길을 비켜달라. 요런 정도는 우리 역사에서 알고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알겠지만은 그 시대에 그 임진왜란을 일으킬 때 일본의 모습을 스케치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에 오다 노부나가가 이제 100년 싸움을 내전을 하다가 전국을 거의 한 90% 이상 통일을 하고 나가지고 도요토미가 이제 받아서 이 임난 일으켜 가지고 죽을 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에도 막부 시대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면 일본이 신천지가 돌아가는 겁니다. 메이지 유신까지 이래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이 패망할 때 그 야비한 천황의 야비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주를 뭐 다 들으시든 아니면 자료는 오늘은 요렇게 해가지고 그냥 편집했지만은 왜냐하면은 미리 책을 만들어 버리면은 첫 번째 오실 때는 가져오고 두 번째는 귀찮거든 이게. 그래서 요렇게 두 번 나눠드리고 세 번째는 합본을 해가지고 세 번째 오시게 되면 바로 그럴듯하게 이렇게 모습을 좀 갖추어가지고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할 요량입니다. 그래서 고대편이 뭐 재미가 없는데 약간의 이제 그 변화를 주는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들은 자긍심이 있는 건지 일본에 대해서 뭔가 콤플렉스가 있는 건지 강점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모호합니다. 일본은 무조건 무시합니다. 한국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조금 좋아하는 거는 친일파가 아닌데도 일본의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많이 여행 가는 곳이 가깝기도 하지만은 일본을 가장 많이 갑니다. 요즘 뭐 이게 3분의 1로 뚝 떨어져 버렸다 하던데 그건 한시적인 거고 그런데도 일본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고 거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무시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쪽발이니 뭐니 뭐 이러한 말로만 우리는 꽉 프레임이 작아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것도 또 하는 게 천박하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천박한가. 이게 일본입니다. 맞절이 일본의 축제. 전국에 축제가 수천 개의 축제가
수천 개가 뭡니까? 수만 개 축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계속 넘겨보시죠. 예? 남자고 여자고 이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이래가 축제를 하고 있으면은 축제 구경하겠습니까? 문화가 서로 다른 겁니다. 이게 자체가. 예? 그걸 서로가 이해하면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저들을 바로 알아버려야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거든. 우리가 가장 처음에 한 게 뭐 경제도 경제지만은 독도 문제지 않습니까? 다케시마. 일본 사람은 설문조사를 하면 70% 이상이 적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는 몇 프로겠습니까? 99%가 우리는 우리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래도 갭이 한 20 몇 프로가 난단 말입니다. 에?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끼리 때문에 양심이라는 걸 지킬 수는 없다. 항변을 하지 않습니까? 일본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제목에도 3강의 제목을 갖다가 그렇게 뽑았지만은 100번을 우기면 거짓이라도 진실이 된다는 겁니다. 일본은. 그러니까 무조건 우기고 보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프레임을 어떻게 바꿀 거냐. 그 서울대 교수 최인철 교수인가 그분이 심리학 교수가 썼는 프레임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에 보면은 그 감동을 받을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핑크 대왕 이야기라고, 그 핑크 대왕이라는 사람이 대왕으로서 핑크색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대왕이니까 막 바꿀 수 있어요. 핑크 옷 입어라. 어? 핑크로 뭘 해라. 뭐 다 핑크로 바꿨는데 하늘을 보기에는 이게 핑크가 아니거든. 파랗단 말입니다. 그래 신하들 불러놔놓고, 예? 높은 신하들 불러놔놓고, 예? 저걸 왜 안 바꾸냐, 핑크. 내 뜻을 모르냐. 바꾸라. 며칠까지 안 바꾸면 죽는다. 너는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늘이 핑크가 바뀝니까? 다른 거는 대왕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과 바다는 핑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며칠을 전전긍긍하는 신하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왜 목욕탕에 갔다가 유레카 하고 나는 발견했다 하는 임금의 왕관이 뭐 얼마나 무거운가 해보라 하였기니 그거 죽기 직전까지 있다가 그거 목욕탕 안에서 발견했다고 발가벗고 뛰다녔던 이러한 것 마찬가지로 신하가 발견한 게 뭐냐면 안경을, 핑크색 안경을 끼운 겁니다. 대왕한테. 하늘을 보면 핑크거든. 사실 이 프레임이라는 것은 이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기 머릿속에 있는 구조, 이것을 조금만 변화를 시키면 훨씬 더 발전하고 진취적이 될 수 있는데 또 그러고 상대를 이해해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렇게 사랑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 한 몇 년 살다 보면 이제 점점점 이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막연합니다. 다름을 어떻게 인정합니까? 그게 말은 좋아서 다름을 인정하라 하는데 다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진중한 자기 프레임에 대해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시네라하고 또 그 탤런트 그 차 뭡니까? 차인표. 이게 십수년 살면서 나날이 싸움박질을 해가지고 이러다가는 이혼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것이 심리 상담하면서 자기들이 어떻게 문제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좋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프레임이 어떤가, 지금 일본을 보는 프레임이 어떤가 라는 것 정도를 나는 막연하게 일본을 싫어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집단으로 그냥 그래 가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집단주의는 일본이 장비인데 그 사람들은 깃발 하나만 들면 그걸로 송사리 떼같이 몰려다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거든. 예?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우리가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근데 일본 책을 제가 한 50권 정도 단행본을 봤는데 대표적인 게 생각나는 책 이름이 있습니까? 여자 전여옥 씨가 썼는 일본은 있다 없다. 그것도 뺏겨가지고 썼는 건데, 그분은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책들이 대부분이고, 좀 깊이 있는 책은 또 재미없습니다. 읽어보면. 그걸 약간 변하는 게 이게 역사와 문화를 믹싱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는 우리 걸 일본한테 내놓고, 이거는 바로 이게 전부다라고 내놓고, 그 다음에 아닌 거는 솔직하게 우리가 부족하구나. 응? 일본 사람들의 특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은 대표적으로 와 문화입니다. 일본말 와, 우리는 화지요. 응? 화. 이 독고돌입니다. 상대가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잘하면 배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싫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좀 있어 보이고 잘나 보이고 이런 거지. 일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임진왜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임진왜란 가지고 죽기 살기로 뭐 영화도 여러 편 만들고 뭐 이래가 일본을 얕고 죽이려면 우리가 이겼다. 에? 일본은 기죽이려면 우리는 임진왜란 때 승리했다. 베트남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대사에서 전쟁을, 큰 전쟁만 2번입니다.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 이겼습니다. 미국하고 전쟁체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정도 되면은 우리가 이겼는데 미국한테 뭐 오지 마라 오라니 뭐 할 거 없지 않냐. 우리가 승리국인데 저가 기가 죽어야 되지 우리가 왜 기가 죽냐 말이야. 이게 역설의 변정이라고 지가 자꾸 이 축소되니까 이걸 갖다 변화를 주려고 자꾸만 상대를 얕잡아 보는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만히 있어봐라. 강의했는 게 없네. 막 그냥 하죠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가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입시다. 우리나라보다 큽니까 적습니까? 땅덩어리가. 큽니다. 얼마나 큽니까? 한반도에 몇 배 정도 됩니까? 1.7배 큽니다. 남한에 몇 배가 크겠습니까? 3.3배나 큽니다. 응? 일본은 섬나라지만은 크기가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게 4개의 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혼슈, 본섬이란 가장 큰 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한반도의 제일 높은 산이 백두산 아닙니까? 백두산이 몇 메타입니까? 2,700 뭐 몇 메타 아닙니까? 그지? 예? 후지산이 몇 메타입니까? 3,700m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혼슈 본섬에는 우리나라 2,000m 넘는 산이 어디 있습니까? 백두산밖에 더 있습니까? 한반도에? 에? 일본은 2,000m 넘는 산이 200여 개나 됩니다. 에? 물론 땅덩어리나 산 높이 가지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요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상대가 야 저거 인구는 또 얼마입니까? 일본 인구 얼마입니까? 1억 2,700만 명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2배도 넘습니다. 한반도가 아니고 남한의 2배가 넘고 한반도 다 합쳐도 2배 정도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도에서 출발해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을 그럼 조금 더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일본의 국화가 뭡니까? 예? 일본의 국화가
그러니까 대부분이 사쿠라 벚꽃으로 아는 겁니다. 일본의 국화가 그게 아니고 사쿠라 벚꽃은 마니스가 사쿠라 벚꽃이지 일본의 국화는 국화입니다 그냥. 그거는 일반 국민들한테 해당 안 되고 천황의 그 문장 있지 않습니까? 딱 옷에 이렇게 붙이는 게 이게 국화입니다. 예? 예. 그래서 2차 대전 때 일본이 패망하기 1년 전에 미국이 이제 자기들을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일본을 파악하는데 일본을 가보지도 않았던 여자 그 대학 여교수가 써낸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국화와 칼이라는 겁니다. 제목이. 사무라이가 칼 아닙니까? 국화는 천황이거든. 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주고 좀 이렇게 강의를 좀 저보다 더 맛깔스럽게 하는 분들한테 들으면은 청소년들 뭐 이래 매가 통일도 좋습니다. 그거 전부 수업 시간에 가가지고 뭐 통일 전방대 가가 보면 뭐 합니까 그거? 응? 제대로 된 학습을 해야만이 우리가 일본을 이기는데 1, 2년 만에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늘 큰 소리 치지만은 일본 오늘 강의에 잠깐 나오겠습니다. 큰 소리 치지만은 임진왜란때 당해서 그 다음에 일제 강점기 이거 거역할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기려면은 일본을 조금 속사를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강의를 하면서 또 중간중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것만 쭉 읽어봐도 일강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아까도 모 대학 교수분이 왔다가 자기가 강의가 오늘 마지막 강의인지 몰랐는데 이걸 듣겠다 하고는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앉아가 읽고 나가 이 2번 읽고 나가지고 요것만 읽어도 앞에 요 1강 정도는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덤성덤성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가져가셔가지고 또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시고 음미하시고 이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본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신화, 진실을 말하는 역사. 근데 일본은 우리나라에는 역사서가 몇 개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동사 강목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역사책 그러면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아닙니까? 일본은 뭐가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니혼쇼기라고 해서 일본 서기 그거는 약간의 정사에 가까운데 그것도 허구가 천지. 처음부터 역사를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만들어가 그때그때마다 바꾸는 겁니다. 역사 그게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고사기라고 해서 사물사자에 고사기, 고직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사책이 아니고 천황가의 그냥 족보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삼국유사가 정산이 삼국사기가 정산이 뭐 이래 하지만 삼국유사가 정사도 아니고 삼국사기도 정사가 아니지만은 아무튼 삼국유사를 여러 측면에서 신빙성 있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듯이 고사기 하는 건 저거 역사라 하지만은 결국은 저거 역사라기보다는 저거 천황가의 존재를 알리는 거예요. 예? 고사기. 이 사진 있습니까? 응? 없어. 표지에 있다. 이게 이제 왼쪽 기 고사기고 오른쪽 노란 게 니혼쇼기입니다. 니혼쇼기. 그래서 이거는 괜찮아요. 고사기는 뭐 저거 뭐 천황이라 하면 어떻든 천황은 일본을 다 바꾸어도 천황하고 안 바꾼다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니까 하는데 일본은 엉터리 없는 게 우리도 신화가 당군 신화 아닙니까? 그지? 곰이 들어가가지고 뭘 묻고 인간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책으로 나와가 있는 게 환단 고기 같은 걸로 하고 우리도 이제 그런 걸 합니다만은
일본의 신화를 읽어보면요. 기가 막혀 뿌립니다. 이거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됩니까? 처음에 성립될 때. 6만 년 전에는 우리가 이게 중앙아프리카에서 인류가 건너와가지고 할 때 2만에서 3만 년 전쯤에 되면은 일본의 위쪽하고 육지는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이렇게 일본하고 어마어마한 호수 같은 이런 게 되어 있다가 이것이 해수면이 점점 올라오면서 지금 일본같이 돼버렸거든.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는 정석을 하면은 이랬을 때 그 이주해가 왔는 도레인, 일본은 원래 있었던 게 홋카이도 쪽에 무슨 일본 토착민이 뭡니까? 원주민. 예? 일본 원주민. 아이누족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그게 원주민입니다.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일본으로 건너온 사람들을 통칭해가 도레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 대륙에서 여러 사건으로 뭐 전쟁이 있거나 뭐 부족 간에 싸움을 하거나 이러면 이게 이제 육지니까 건너갔습니다.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뭘 했냐면은 그때만 해도 아이누족이나 이 토착민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도레인들이 가서 이 벼농사를 짓는 거란 이런 걸 합니다. 그럼 정착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수렵을 하고 뭐 채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애를 많이 놓겠습니까? 농사 지으면서 집에 있는 사람이 애를 많이 놓겠습니까? 예? 기찻길 옆에 집이 애를 많이 놓겠습니까? 기찻길 옆에 애가 많단 합니까?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 예? 옛날에 들었죠? 예.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던 사람이 애를 많이 놓겠나? 이 척이 양식, 곡식 해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게 월등하게 많아지는 겁니다. 도레인이. 예? 그러니까 저쪽은 씨를 많이 퍼주지 못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도레인이 거의 일본의 그 당시에 이제 요 정권들이 나옵니다만은 요 나오지 않습니까? 자, 신화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일본은 꼭 알아야 되는 신화가 있습니다. 응?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2세 신궁이 있는데 요게 천조신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하늘에서 비추는 신이다 하는 신입니다. 이 여성신이 일본 신 전체를 총괄하는 대장입니다.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나 있습니다. 일본에 신만 800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는 성씨도 조금 이따 나오겠습니다만은 성씨가 이제 만들어질 때 하지만 일본의 성은 우리나라는 성이 몇 개입니까? 대략 알고 있는 건 몇백 개 정도고 안 그렇습니까? 공식적으로는 자기들이 해외에서 와가 우리 성 쓰고 하는 까지 합치면 한 5천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은 몇 가지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네? 자기들도 다 몰라. 20만에서 30만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라는 이 신궁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이세 신궁 꼭 기억해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잠깐만 소개하면은 이 천조신이 나가 동굴 안에 있는데 동굴 또 나옵니다. 동굴 안에 있는데 뭐 거울로 비춰가지고 하는데 아들이 뭐 같은 이복끼리 서로 아들 딸이 서로 결혼해갖고 이제 그 일본 땅으로 이제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뭐 이거 지팡이 같은 거 창으로 이렇게 짚으면은 이게 이 땅이 갈라져가지고 니는 이거 통치하고 니는 이거 통치하고 이런 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앞에까지 않습니까? 우리 단군 신화는. 그 다음에 문제는 우리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우리가. 그 자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너무 허구에 매달리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아마데라스 이 얘기는 뭐 고사기 이런 게 나오는데 우리나라 제주도도 여신이 있는 걸 압니까? 제주도를 만든 신이 누굽니까? 제주도 섬을. 예? 야, 이거 우리나라 제주도를 만든 신이 설문대 할망입니다. 이래 하면은 인터넷으로 찾아보거든, 학생들은. 설문대 할망이라는 게 처음 들어보는데 내가. 제주도를 그렇게 여러 번 가도 설문대 할망이, 설문대 할망이 아들이 500명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어디서 태어났는데 설문대 할망이 그 제주도 가면은 우도섬 있지 않습니까? 우도섬이 설문대 할망의 빨래판이야. 빨래하는 빨래판이고 설문대 할망이 오줌을 넣어가지고 그 제주 섬하고 우도 사이에 물발이 엄청 빠른 거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설문대 할망이 얘기를. 그리고 아들들이 배고프다 해가지고 죽을 솥에 500명을 먹을 죽을 거리는데 거기 설문대 할망이 빠져가 죽어버렸어. 그것도 모르고 아들들은 맛있게 죽을 먹어가지고 그들이 보니까 엄마가 없어서 나중에 보니까 엄마가 어디 갔나 가니까 저거가 묻고 저거 엄마를 죽여 단가가 묻고 죽었네. 그래 이 친구들이 가서 영실이라는 데 가면은 바위가 삐쭉삐쭉 올라가 있습니다. 500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라산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이 서 있는 게 설문대 할망의 아들들이 예를 들면 그 나안같이 이렇게 미륵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서가 있다. 이런 얘기 우리도 뭐 그래 합니다. 하는데 아무튼 일본의 신화는 이제 그러한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몬 시대라고 하는데 이 조몬이라는 건 시족 사회 정도에서 자기들끼리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빗살문이 이 토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벼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저장도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빗살무늬 토기를 사용했고 그 한반도 토레인들이 그 벼농사를 가르쳐 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레인이 급속히 인구가 늘어났다 하는 게 조몬 시대입니다. 일본인들도 이 조몬 시대를 별로 그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요이 시대인데, 요게 이제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 후 한 600년 정도 야요이 시대라고 합니다. 이게, 이때는 대부분이 한반도 출신 도레인이 가가지고 전부 다, 이거 뭐 세력이나 뭐 이런 걸 갖다 서서히 쥐기 시작하고, 사람도 많고, 이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족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골이 우리나라 신라 때 성골, 진골하는 거하고 같다는 겁니다. 에? 이때부터 골이라는 게 시작되고 이 역사에 보면 백제국 수지 골족이라고 하는 문건이 무열 전환기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 여기서부터 일본은 이제 고대사의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를 일본을 비하할 때 좀 지식인 층은 저 야마토 새끼들, 야마토 새끼들이라고 합니다. 야마토. 그 야마토 시대에는 이 부족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런데 이 부족 국가들이 한 30여 개 되는 부족 국가들이 이 육지에서 뭐 중국이나 그 한반도 쪽 이런 데서 쳐들어올까봐 동맹국을 만듭니다. 이때부터 국가 비슷하게 연합체지만은 야마토를 그래서 시대라고 그러지 않고 야마토 정권이라고 합니다. 부족연합체 정권이 시작됩니다. 야마토.
그 다음에 이 야마토 정권이 될 때 왕이 포항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포항에 가면은 그 들어가는 연일이라는 곳에 보면은 연호랑 세오녀라는 게 있습니다. 이 연호랑 세오녀가 이 야마토 정권의 출발에 기여하는 겁니다. 이 연호랑은 뭐냐면은 이게 까마귀 깃털을 꽂고 제사를 지내는 남자고, 세오녀는 그 제사를 지낼 때 입는 옷을 짜는 여성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아마테라스 천조하고 아마테라스 히메하고 천조원하고 부부가 돼가지고 이것이 야마토 정권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끌어가는 거죠.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진구왕후는 오진천왕을 임신한 채로 신라와 가야국 7국을 복속시켰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 같습니까? 이 말이. 일본이 한때는 역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임나 일본부를 썼을 때 여기에 이걸 인용하는 겁니다. 자기들 역사책에 보면은 그 여왕이 임신 7개월이 돼가지고 거친 파도를 헤치면서 배를 타고 쳐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근데 실제로는 그 다음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까마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까치가 울면은, 이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러는데, 일본은 까마귀가 이게 길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사진에 보면은, 일본의 동경에서 가장 큰 공원이 우에노 공원인데, 까마귀가 수천 마리 놀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징그러울 정도로 놉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러한 연호랑의 깃털, 까마귀 깃털을 생각해가지고 이게 좋은 일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전래되고 있고, 이때는 그 부족장끼리 중에서 제일 그 리더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육지에서 오는 쪽을 대항할 수 있다. 이래가 육지의 고분, 대형 고분들을 모방해가지고 세력을 과시하는 겁니다. 이 고분. 그래서 이 고분은 뒷장에 사진이 나옵니다. 인덕천왕이라고 해서 다이젠 고분이라고 합니다. 이게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림 3에 다이젠 고분. 이게 길이가 480m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진만 봐도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리고 이 시기에 또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하고 아셔야 되는 게 백제가 절대적으로 그 일본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백제의 그 왕이나 왕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건너갑니다. 이 야마토 시대에. 많이 건너가서 거기에다가 뭐라 그럴까? 왕이 되기도 하고, 일본에. 그러니까 천왕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밑에 가장 세력이 있는 세력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그림 4쪽에 인물 화상경이라는 사진이 보입니다. 그 고분 바로 밑에 있는 사진.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게 발견되었습니다. 일본 국보 청동 거울입니다. 이걸 비밀로 다음에는 쏘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잘 보이니까.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그 백제 무령대왕, 무령왕 있지 않습니까? 무령왕이 자기 동생을 일본으로 보냈는데, 왕자를, 그 동생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리워하면서 이 인물 화상경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48장가 돼 있는 이 글자를 해놨습니다. 동생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그 위에 다이센 고분 바로 밑에 보면 오사카 궁에서 살고 있는 아우에게 형 사마가 보낸다.
바닷길은 너무나 멀구나, 밤낮으로 출렁대는 뭐 이래 해가지고 하는데, 이 사마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그 뒷장에 보면 무열왕릉을 1971년에 공주시에서 이걸 발굴했습니다. 다시 발굴했을 때 이때 그 생전에 이를 휘가 석판 2장의 사마로 서 있는 걸 발견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라는 쪽으로 이미 일본도 이건 사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야마토에서 또 뭐가 시작됐냐면은 중요한 게 갑반해하고 우지라는 거. 거기 한문으로 제가 써놨습니다. 성하고 이름. 이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이나 이름이 없었습니다. 왕도 이름이나 성 같은 건 없이 그냥 그대로 뭐라고 불렀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렇게 있었던 것이 신분 질서나 아니면 시족사회 의형제 동족 집단을 만들기 위해서 하사를 하는 겁니다. 성하고 이름을. 처음에는. 그러다 보니까 일반 평민들도 성하고 이름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점점 가면서 일본 중기 이상 가면서 이제 성을 갖다가 100년 그 내전이 치루어질 때 이게 성을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기모노가 그 뒷장에 있는데 이 기모노가 언제부터 입었을 것 같습니까, 대략? 에? 제일 많이 성행했던 거는 에도 시대 때, 에도 막부 때 성행했는데 그전에는 이런 화려한 기모노가 아니고 모양은 비슷한 겁니다. 뒤에 베개 하나 있고 앞에 이래가지고 기모노는 뭘 입으면 안 됩니까? 기모노는 안에다가 뭘 입으면 안 됩니까? 예? 예. 그 제가 직설로 표현하겠습니다. 아래에 팬티를 입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예? 100년 내전을 치르는데 이게 사람이 엄청 죽을 거 아닙니까? 남자들이. 예? 그때 법으로 정한 것이 여성들은 가다가 남자가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데 거절하면 그때는 사무라이들이니까 칼을 차고 다니는 바로 죽여도 좋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나무 밑에도 있고 밭대기 옆에도 있고 그래서 밭전자도 쓰고 배나무 밑에도 쓰고 이래갖고 이걸 이름을 자기가 못 지으니까 절에 가서 스님께 그래 내 아를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그러면 어디에서 네가 아가 생긴 것 같노? 아 그때 보니 배나무 밑에서 생긴 것 같다. 이래가 수십만 개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일본에 감이 좀 오십니까? 우리가 무조건 대안을 놓고 무시하고 그지 일본에 대해 쪽발이 어떻게 하지 말고 이런 내용을 딱 가지고 무시할 때는 좀 무시하고 또 서로가 뭐 좋은 관계를 가질 때는 가져야 안 됩니까? 참 오늘 대단히 죄송한 게 아까 뭐 훈도시도 보여드리고 이랬는데 또 뭐 이 기모노까지 얘기해서 우리 뭐 여성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이 문화니까 이해하시고. 네. 황족은 이름이 없고 무슨 미아라고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황족은 서민과 다르다. 이게 삼종의 신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 뒤에 그림에 보면은, 사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간무천왕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아마테라스 오미카미가 간무천왕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이 간무천왕 자체가 뭐냐면은, 이 아까 그 한반도 밑에 칠국을 복속시켰다 하는, 그 천왕인데, 그 천왕이 가지고 있는 이게 삼종의 신기라는 게 이게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그러니까
천황의 계보로 이걸 내려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같으면 옥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황실의 신령스러운 정표다, 징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이때 야마토 정권 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왕인박사입니다. 일본은 지금 또 왕인박사가 일본의 문명을, 그때는 문명입니다. 문화가 아니고 문명을 일깨워주는 대단한 분이라 가지고 이 왕인박사는 현재도 그 신으로 모셔가지고 있습니다. 뭐 일본 사람들은 뭐 조금만 뛰어나면 도공도 신이 되고 뭐 다 신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800만 명이나 신이 있다 하는 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일본 서기에 이제 그 538년경에 일본의 불교가 전래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일본의 불교하는 건 뭐 대표적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뭐 단연 뭐 태국이나 뭐 등등 나라인데 일본의 불교가 전래되면서 이 야마토 정권의 판도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때 당시에는 도레인이 그 소가시라는 도레인 있고 모노노베시라는 도레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어차피 우리 육지에서 건너가는 도레인들입니다. 갔는데 한쪽은 조상신 이런 걸 자연신 이런 걸 믿는 게 모노노베시 족들이고 그 다음에 불교를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노가시 쪽인 겁니다. 30년 밀고 땡기다가 드디어 이제 자기들끼리 내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소가시가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을 완전히 잡습니다. 소가시가. 야마토 시대에 정권을 완전히 잡습니다. 근데 이때 정권을 잡고 나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소가시는 조카 딸인 이스코를 국가의 제사를 지내는 권위의 상징 천황격인 자리 오키미라는 데 앉히고 스미코의 아들이자 소가시의 외손자인 쇼토쿠 태자, 성덕 태자에게 오키미를 대신해 통치권을 맡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게 일본의 고대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요 대목이. 그래서 그 사진을 보시면은 뒤에 쇼토쿠 태자 사진이 나옵니다. 그림 8 다음에 9, 10 이렇게 나옵니다. 이 쇼토쿠 태자가 이렇게 돈에다가 이렇게 나온다면은 우리나라도 돈에 나오면은 그래도 좀 꽤나 우리 역사에 유명한 인물 아닙니까? 이게 사람이 쇼토쿠 태자가 언제적 사람인데 에? 일본이 종이화폐가 만들어지는 게 불과 일제 강점 우리는 강점기고 그 명치유신 이 무렵에 만들어지거든. 만들어지는데 이때 100원짜리, 1000원짜리, 심지어는 이때 10,000원짜리까지 전부 쇼토쿠 태자 얼굴인 거. 예? 일본의 문화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와, 일본말로 와 문화라고 하는데 화입니다. 화, 우리 애한테. 이걸 갖다가 일본의 정신을 심어준 분이 바로 이 쇼토쿠 태자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과자도 화과자가 있고 떡도 화떡도 있고 음식이고 문화가 화로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쇼토쿠 태자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이 일본 국민들의 그 추앙 이건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
했느냐 하면은 그 뒤쪽으로 몇 장 넘어가겠습니다. 몇 장 넘어가면은 맨 마지막 앞에 맨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백제 27대 왕 위덕왕의 아버지였던 성왕이 일본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위덕왕의 아들이 아자태자입니다. 그림을 잘 그렸습니다. 아까 그 세 사람 양쪽에 어린애 같은 동생이고 조카고 그렇습니다. 그게 쇼토쿠 태자에 이 그림을 아자태자가 그려줬다 그러고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쇼토쿠 태자의 정신 이것이 바로 백제나 이게 우리 한반도에서 건너갔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쇼토쿠 태자는 뭐를 불교를 숭상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유교를 할 건 없지만 일본은 유교적인 정신이 있었는데 이 유교와 불교를 믹싱한 게 이게 화문화입니다. 와. 그래 우리가 이제 이 불교를 그 배우는 얘기 일본을 알려면 와 문화, 화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이게 불교와 유교의 믹싱이다. 그리고 그런 것만 잘한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국가로서의 내용을 만듭니다. 요즘 같으면 헌법 17조 문항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일본 최초의 성문법입니다. 딱 이렇게 못 박고. 응?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면서 일본의 기틀을, 오늘날의 일본의 기틀을 잡은 것이 바로 이 쇼토쿠 태자다 하는 것이 이게 야마토 정권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재밌게 하기 위해서 예. 이러한 백제가 일본에다가 많은 영향도 주고 했는데 한반도 3국의 전쟁 때문에 백제는 망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백제가 망하는데 그전에는 백제하고 일본하고는 어떤 관계였을 것 같습니까? 거의 뭐 형제 간 같고 동맹국 같고 이런 겁니다. 에? 그래서 백제가 고구려를 친다든지 신라를 좀 치면은 일본에서 와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병사들이 와서 지원해주고 했습니다. 혈맹 관계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의자왕이 아니고 의자왕이 전쟁도 잘했는데 신라하고 어찌 하다가 백제가 이제 힘들어지니까 전세가 불리하니까 자기 그 아들을 의자왕의 아들을 일본으로 보냅니다. 백제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이 왕자가 의자왕이 백제민 한 1,몇백 명하고 의자왕이 중국으로 잡혀갔다. 당나라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4개 국가가 그 신라로 쳐들어옵니다. 그게 백제를 완전히 땅을 신라가 차지했으니까. 그 4개 국가가 뭐냐면은 일본, 그리고 외지, 일본, 그 다음에 탐나는 그 제주도 아닙니까? 탐나. 그 다음에 예 고구려, 백제 유민 이래가 그 지휘를 이 왕자가 지휘를 합니다. 전쟁에. 그게 이제 백제 패망과 이 사진 아니고 아까 처음에 그 백제 패망과 일본의 백강 전투라는 얘기를 내가 제목으로 했습니다.
6번에 백제 패망과 백강 전투인데 백강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백마강입니까? 예? 이게 백제 금강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금강하고 바다하고 그 맞닿는 금강 하구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한판을 붙는데 이게 어느 정도 연합군이 우리는 신라는 나당 연합군이고 여기는 4개 연합군으로 와가지고 붙는데 수만 명이 와가지고 싸움을 하는데 이게 일본 연합군 그러니까 백제 연합군이 거의 전멸하다시피 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백강 전투라는 역사책에 배웠습니까? 우리 뭐 교수님들이야 뭐 아시는 이 얘기인데 교과서에 배웠습니까? 백강 전투. 우리가 완성을 했는데도 삼국유사에 딱 한 줄 나옵니다. 삼국유사에. 일본은 이걸 가지고 엄청나게 팔아먹습니다. 백강전투. 왜? 자기들이 이 백강전투라는 게 당나라를 치기 위해서 했는 자기들이 졌다는 것은 얘기 안 하고 치기 위해서 했는 전쟁이라고 미화하기 시작합니다. 일제강점기에 특히 그랬습니다. 미화하지만은 그 미화라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정표가 뭐냐면은 백강전투 이후에는 그 많이 그 한반도를 넘나들던 왜구들이 싹 일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몇 년? 700년간 안 나타납니다. 예? 그러다가 고려가 망할 때 이성계가 가서 저 남해 쪽 어디 가가지고 전투했는 왜구들을 섬멸하고 와가 대풍가를 불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전주 거기에서. 예? 그럴 때 조금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임난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 얼마나 무서웠으면 백강 전투에 지고는 백제 백제 유민들이 3분의 1이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방어막으로 해가지고 쳐들어올까봐 당나라하고 신라군이 성을 갖다 어마어마하게 길게 해서 그 사람들을 전진 배치하고 백제 유민들을 거기다가 자치시 뭐 이런 거 같이 만들어갖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하도록 수십 년간 그렇게 꼼짝달싹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사가 우리로서는 왜 한 줄밖에 서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퀘션 마크입니다.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걸 썼는데 우리는 그럼 왜 안 쓰느냐. 거기에 이제 기록에 보면 삼국유사에 그 백강의 바다가 피로 물들어가 넘쳐났다. 이렇게 딱 써놓고 많은 거예요. 네? 한번 그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요거는 과제 비슷하게 백강 전투를 왜 우리는 딱 한 줄만 쓰고 안 했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렵에 이제 일본에서 그 불교가 전래되고 그 쇼토쿠 태자뿐만 아니고 불교가 막 도다이치, 동대사, 뭐 법륜사를 비롯해서 많은 절들이 대규모 사찰들이 생기고 불교가 융성합니다. 융성하는데 이 불교가 그 융성해도 자기들이 내실이 없다 보니까 늘 그 반도에서 고구려에서 뭐 계율을 주려고 하면 율사를 모셔와가지고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 사건이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국보 1호가 뭡니까? 일본의 국보 1호.
일본의 국보 중에서 우리한테 가져간 게 많습니다. 이도 다완이라고 하는 그 찻그릇, 막사발 찻그릇도 있고, 1호는 미륵 방가 사유상입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언제냐? 1970 왼쪽이 일본 미륵 방가 사유상, 오른쪽이 우리 국보입니다. 이런 모양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보가 우리나라에는. 그래서 이게 어느 날 일본의 여대생이 1984년도에 호기심 있게 만지다가 여기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습니다. 그건 내용을 아실 겁니다. 손가락이 하나 부러졌는데 이거 이제 거기서부터 원인 조사 이 목조인데 어느 거냐? 일본에는 이런 나무가 없다. 이래 찾다가 보니까 그게 경상도에 그 홍송 붉은 소나무가 많이 나는 그 집단 그 재배지가 있는 거기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상도 아마 신라에서 누가 기술자가 왔거나 아니면 조성대에서 왔을 것이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재미나는 것은 이걸 갖다가 다시 이제 곧 떼어 붙이고 했는데 왼쪽의 불상하고 오른쪽의 불상이 뭐가 다르냐면 왼쪽은 원래의 미륵 방가 사유상이 아닙니다. 일본에. 얼굴이 한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한반도에 미륵 방가 사유상이 한국 사람 얼굴로 이렇게 닮아 있으니까 요게 전문 보수하는 대학 교수분이 기분 나쁘다. 그래가 턱하고 깎습니다, 전부. 국보를 깎아버립니다, 그냥. 더 이상 뭐 얘기할 거 있겠습니까? 국보 1호를 성형을 해보는데 부처님을. 그래서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비밀, 성형 비밀의 프로젝트가 NHK 교양 특집에서 파헤친 미의 비밀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제 말이 아닙니다. 부끄럽다는 얘기지, 지식인들은. 아까 제가 한 20몇 프로는 다케시마가 자기들 낀지 아닌지 애매하게 삼각표시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게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치부를 드러내겠습니까? 국보 1호를 깎았다.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이제 이러한 그 야마토 정권의 그 출발, 그 다음에 야마토 정권이 백제를 망할 때 기여했다가 이 혼쭐이 났는 거, 이제 이런 정도는 우리도 그 백강 전투 같은 경우 우리도 좀 스스로 이렇게 참고나 뭐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거의 몇 시입니까? 거의 끝날 때가인데. 8시 3분. 아, 거의 제가 이게 맞췄습니다. 시간을. 1시간 하려고 제가 얘기했던 게, 다음에는 시간을 오늘 오신 분들을 보니까 면면이 7시까지 안 해도 6시 하고, 뒤풀이 하고 또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래 하면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로 있다가 가시면 안 됩니까? 그지? 그래서 땡겼으면 좋겠다 싶은데 뭐 직장 단위가 나는 안 된다든지 학교 때문에 안 된다든지 이런 분들은 혹시 있으십니까? 없으면 다음 주에는 1시간 땡겨보죠. 6시에 해갖고 7시 되면 마치고 가서 또 서로 뭐 이거 자꾸 듣는 것만 재미가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또 대화를 하다 보면 또 더 좋은 만남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야마토 정권이 더인 게 아까 쇼토쿠 태자 옆에 그 왕자하고 그 다음에 조카하고 동생하고 조카하고 머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렇게 했는 게. 이 백제 시대 때 유행했던 상개머리라는 겁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말았는 게. 그래서
이 상계머리가 지금 우리는 안 하지만은 그 조선시대 때까지도 이 상계머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앞 말고 여러 개 양쪽으로 따치.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저런 문화의 구석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그 우리가 전례해주고 백제가 멸망하고 부터는 우리가 전례 안 했지만 그래도 다음 편에 보면은 우리가 또 왓쏘옥 하는 거 압니까? 일본의 축제 중에서 사천왕사 왓쏘옥 하는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 우리나라에서 그 사신들하고 그림 잘 그리는 사람, 글씨 잘 쓰는 사람 이런 게 그 수백 명이 가면 그 대환영을 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은 중간에 붕 뛰어가지고 있지만은 아무튼 일본의 기초를 만들었던 것은 우리 도래인들이 백제를 비롯한 우리 도래인들이 상당한 많은 역할을 했다. 오늘 강의는 이런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했지만은 결국은 나당연합군에게 뭐 패망한 때 일본 또 혼이 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게 천황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도 천황이라는 게 신화적으로는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천황이 권력을 좀 쥐는데 권력을 쥐도 이게 외척이 이게 센 겁니다. 네? 외척이. 그래서 천황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는데 국가가 형성되었으니까 천황이 형성됐는데 이 외척이 또 조금 지배를 하면서 분탕질을 합니다. 거기에 그때 시대에 나오는 소설이 유명한 모노가타리라는 유명한 그 일본의 고대 소설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그런 것들이 띄엄띄엄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 천황의 시대가 아무튼 열린다. 이후에 그렇지만은 천황이 실권을 잡는 시대에는 한 20년도 채 안 됩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뭐 고다이고라는 천황 같은 경우도 강력하게 그 사무라이하고 싸움을 해갖고 했는데 결국은 지고 유배되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라이 시대의 700년은 또 천황은 로봇이었던 시대. 그 다음에 천황이 다시 복원되는 게 바로 3장에 나오는 3장에서 되는 그 에도 막부 시대 때 메이지 시대 바로 직전에 그러한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게 이제 2강하고 3강이 이어지는 게 일본은 2강 때 되는 것이 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죽고 나가지고 임난 끝나고 죽고 나서 아들이 하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하고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 도요토미의 아들 편에 붙은 게 사스마 번과 조슈 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변방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지라는 걸 줬습니다. 이 권력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너는 저기 가서 뭐 땅을 갖다가 몇백만 평, 뭐 몇십만 평 가지고 이걸 밑에 식구들 먹이 살리고 사무라이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그때 졌는 게 이 대목에 나옵니다. 이 판에. 그것이 오늘의 일본을 만든 겁니다. 현대 일본판이 그때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강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이 팩트만 딱 짚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말경이 메이지 유신 시작하기 한 10년, 15년 전에 그 격변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 유명한 소설로도 나와 있는 게 일본인이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습니까? 각기 다르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여론상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 1, 2, 3로 한번 해보십시다. 요걸 끝으로 1, 2, 3만 맞추고.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보다 더 존경하는 게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일본의 90%를 통일했는 오다 노부나가. 마지막에 통일되기 전에 자기 부하한테 암살돼가지고 오다가 그 끝내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근대사에 나오는 메이지 유신 직전에 나오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라는 인물입니다. 이거는 사카모토 료마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제 2강 마지막에 그 재미있습니다. 뭐 이게 3강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예. 료마 얘기 들어봤습니까? 인터넷에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료마가 간다. 료마가 간다. 예, 소설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실존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이 강의 마치고 요 뭐 가실 분들은 어떻게 임 실장? 네. 그거는 이미 이사고 그 저 시간이 되시면은 요 바로 한 30m 거리에 한 3, 40m 거리에 조촐한 뭐 식당도 있고 하니 거기 가서 명함도 주시고 서로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바쁘신 분들은 그냥 먼저 가시고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